요즘 세상이 엄청난 요지경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구조 자체가 남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구조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출구로 연결되는 문은 따로 있지만 집 안에서도 서로 출입이 가능한 계단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 계단마다 중문이 달려 있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있는 구성원은 1층에는 시부모님, 2층엔 저희 부부, 그리고 3층에는 언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구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하는 걱정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중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그면 서로가 각자의 집에 방문하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이 구조는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되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일로 인해 불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부모님께서 노후를 위해 함께 살고 싶다고 직접 설계에 참여해 지은 집이에요.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어서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고, 물론 그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어도 반대로 말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건 무작정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해서 가져온 결정이었어요. 바꿔야 하는 부분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게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흔이 되어서 집이 완성되고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지은 집이라 자녀들에게 전세금 받기 싫다고 하시며 돈 한 푼도 받지 않으셨거나 없이 저희와 서방님 내부 그리고 부부는 시부모님 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함께 입주하는 동선에는 부부 둘 다 전문직 종사자라 돈을 벌리는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부부와는 달리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방님이 어마어마한 효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조정하게 되었죠. 반발심을 가지고 서방님과 다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집도 서방님이 건설한 집이기 때문에 결국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후자금을 전액 사용해 집을 짓거나 했기 때문에 노후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과 동선의 집 사이에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 집에 살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매달 지불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니었지만 집을 구입하려면 대출 이자도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만했습니다. 특히 동서는 맞벌이 부부였기에 아이를 부모님에 맡기고 출근할 수 있었고 우리 두 부부 중 남편은 혼자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서요. 동선을 조금 덜 드리기로 하고 시부모님께 식사를 차려드리는 방식으로 서로 타협했습니다. 어차피 한 건물에서 모여 사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동선 애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제가 시조카들 밥도 챙겨주고 야근을 하는 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들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은근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가 형님보다 생활비를 딱 2배 더 내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억울하다 싶어서 형님이 기분을 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말은 해야겠어요. 시부모님 댁에 가서 집안 살림을 형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지만 돈은 돈, 봉사는 봉사 아닌가요? 그렇죠. 봉사하는 거라고 내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살림을 하는 것은 봉사인데 돈은 돈대로 더 내야 한다는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형님이 하시는 일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는 돈이 걸린 문제인데 생활비를 2배 더 내는 건 좀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할 게 따로 있지 뭘 그런 걸 억울해하고 그래? 그리고 이 문제는 애초에 입주를 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덜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라 시부모님이 대신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면서 타협을 한 부분이고 저도 명절에 가서 일하잖아요. 평소에 저도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는데
저희한테는 생활비 2배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재수 씨 말이 좀 그러네요. 그렇게 생활비를 내는 그 돈이 아까워요.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재수 씨도 받는 것이 있다. 나는 정말 기분이 확 상하는데 나는 투잡을 하면서 돈을 맞춰낼 테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서방님이 동서가 하는 말을 막지는 않는 것을 보니 둘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가족이라면 어떤 것보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서방님이 남편 편을 듣지 않는 것만 보아도 동서가 이미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실제로 시부모님께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을 뿐인데 이렇게 의가 상할 문제까지 던져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아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고 그 이후로 정말 주말에도 쉬지 않고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투잡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동선 내가 내는 만큼 생활비를 맞춰서 내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시달리고 주말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참으로 마음이 안쓰러운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주말에도 쉬고 싶을 텐데 동서가 긁어버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아직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고 제 주제에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력서를 한번 돌려보자는 생각에 이리저리 기웃거렸지만 연락이 온 회사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어쩌지? 이번에도 꽝인가 봐에 내가 경력도 별로 없고 애들을 키운다고 하는데 신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격증이라도 몇 개 따두는 게 좋을까 싶네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느냐? 나는 스스로 생활비를 맞춰 낼 테니 당신은 그 시간에 내 애들을 더 많이 돌보는 것을 생각해야 해. 요즘은 취업시장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 그 아이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알겠지?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겠어? 내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데 쉽지 않아. 취업난이 확실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 나는 주부니까 좀 더 노력하면 돼. 아이들은 어차피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해야지. 우리가 돌 테라거든. 남편은 목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을 정도로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로 억울한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돌보니까요. 그렇다 해도 제가 시조카들 밥도 챙겨주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가끔 우리 집에서 재우는 날도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애들 등 화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온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맞벌이하면서 저희가 생활비를 조금 더 내는 게 뭐가 그런지 억울하고 기분이 상할 일인가 싶었어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저도 속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동서 입장에서는 조금 지사 보일지 몰라도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주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생활비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받은 생활비로는 충분했는데 왜 그런 소리에 오기를 부려서 그냥 내려고 했어? 우리 아들이 주말에 포기라고 해서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그런데 내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할래만 하면 되겠지? 아무래도 아들이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투잡을 하는 건 상처받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게 아닌지 내게 생활비를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을 해서 동서가 알게 되었고 난리가 났어.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꾸지람을 하듯이 생활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었나요? 가정에서 생활비를 내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시어머니께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혹시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억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참에 두 번째 다툼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형님께서는 어머니가 계신 집안일이나 아이들 돌보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생활비를 내는 것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당연히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밥을 챙겨드리거나 시간이 되는 대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끔 챙겨보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지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하나 적절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을 적절히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 내 아이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아이들만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만큼 우리한테 생활비를 더 내는 게 맞겠지요. 요즘은 등하원도 돈을 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 것이 산책하는 기분이라고 좋다고 하셨었나요? 아, 등하원 도미도 요즘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등하원 도미를 그대로 유지해라. 얻어가는 것은 너희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첫째에게 더 돈을 내라고 하니? 우리는 이전처럼 받아도 생활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속 시끄러우니까 이만 가봐라.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 너무하다고 말하면서 훌쩍이는데 사실 거기서 내가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제 편을 함구 들어주셔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제 편에 서서 바람을 돌리셔서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여 질투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올바른 이유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신 뒤엔 그딴 고민이 사라지네요. 하지만 불안했던 대로 남편이 피곤함에 당해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사고가 크게 벌어져서 직장에서도 무급 휴가를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서 버거움이 아예 사라졌어요. 만약 건강만 회복된다면 이도 화사할 텐데 아직도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다행히도 가족들이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급한 불씨는 다 잘 끄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시댁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네요.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동서를 눈에 띄게 하며 집을 찾아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겨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함으로써 우리의 수입원이 완전히 끊겨버려서요. 저도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음이 미안한데요. 이번 달부터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데 예전부터 취직 가능한 직장을 찾아보고 있었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넌 이런 걸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니야?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아들 병관 호까지 하는 나를 보며 생활비를 걱정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 나중에 시댁에 다시 설명하겠어. 벌이가 생기면 그때 생활비를 드려도 되겠냐고 말하니까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일인데 당연히 된다고 하지 거기서 안 된다고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콧방귀를 덜하고요. 그럼 한 푼 내지 않고 얹어 사는 거예요? 식비며 가스비, 전기세 전부 저희 부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에 어머님이 공과금을 내시니까요. 형이는 그냥 살림만 하면서 얹어 사는 거잖아요. 저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전부 사실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을 해줬습니다. 주셨어요, 둘째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있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쟤네가 생활비를 내지 않는 만큼 집안일을 시킬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 건물 살림은 첫째가 내가 한다고 생각해. 둘째야, 애들 돌보고 화원도 그렇고 밥 먹이는 것도 그렇고. 첫째야, 내가 다 하란 말이야. 집 청소부터 빨래까지 죄다 일 시킬 거니까. 아이들이 공짜로 얹어 산다고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요즘은 집안일 하는 사람들도 몇백씩 받는다더라.
그렇게 동서에게 일과라면 저는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겨줄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야기는 이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제가 나눈 대화고 협의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요. 제가 집안 살림을 전부 다 할 것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남편이 빨리 호전될 숙의 간호를 하라고 하셨지만 동서가 생활비를 가지고 딴지를 걸고 드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했고 동서는 입을 삐죽이면서 저를 살짝 흘겨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집사님도 형님이 다 봐주신다는 거죠? 청소나 빨래까지요. 앞으로는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집에는 고가의 물품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 좀 해주시고요. 뭐, 물건 없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순간 저를 도둑 취급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냥 꾹 참아냈어요. 제가 동서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 고가의 물품은 개뿔 무슨 고가일지도 모를 만큼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고.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겠네요. 지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던 집안에서는 시조카들이 거의 어지러운 장난감차를 찾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니는 아이들이어서 이 사실을 몰랐는데 집에서는 정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방에서 밥을 먹으며 살림을 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집안이 너무 어지러웠죠. 빨래도 전부 섞여 있었고 냉장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밥솥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안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주고 동생에게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앞으로는 빨래와 의복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전부 처리하겠어요. 버렸다고 하여 밥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도 언급하며 먹고 난 후에는 즉시 치우거나 밥솥을 씻으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그 쪽지를 읽은 것인지 퇴근 후 동서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형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생활비를 내지 않고 대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기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 그 쪽지를 쓰고 가실까요? 여기 적혀있는 바를 보면 하나는 제가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제가 알아서 제 살림 돌보조라고 했어요. 형님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활비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이후로는 이런 쪽지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계단에 있는 중문을 확 닫아버렸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궁금했었어요. 어휘 벙벙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우리 남편이 입원 중이었던 때로 말이다. 남편이 골을 살짝 이상하게 다쳤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물론 저도 손님이라서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참으로 제 자존심을 작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아파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 비행기처럼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게 지냈어요. 그 때문에 때때로 무기력해져서 계속적으로 작아지기만 했죠.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니까 저도 그만큼의 보답을 해야겠죠. 제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돌며 제 손길이 필요한 집안일을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댁이랑 우리 집이 서로 치우면서 살아가다 보니 청소기를 한번 돌리고 설거지를 조금 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대충 먼지가 있는 부분만 치우면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답이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치워도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제게 일을 시키려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집의 상황에 대해 한숨을 내쉬며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이면 동선의 집에 갔을 때 남편님이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왜 남편님은 이 시간에 집에 계시죠? 오늘 출근은 안 하셨나요? 제 궁금증을 품고 묻자 남편님도 이렇게 일찍 청소를 하러 오게 될 줄 몰랐는지 놀란 듯이 멈칫하면서 아, 형수님이 찾아오셨군요. 저는 오늘부터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서 아마 집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청소를 시작하면 소음이 많이 생기겠죠. 이게 일하는데 지장이 될까 걱정되네요. 청소기를 나중에 돌리는 게 좋을까요? 아,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안방에서 일하는 중이니까 안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안방 청소는 그럼 나중에 할까요? 서방님 퇴근 전에 서둘러서 마무리하면 동서가 오기 전에 끝낼 수도 있겠죠. 우리 부부 침실은 제가 할 테니까요.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가 청소해야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을 제외한 곳들을 청소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간만에 동서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므로 시조카들 전부 동서네 집으로 돌아가기에 우리 아이들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동서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형님, 안방 청소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친구를 바꿀 시기가 되어서 일부러 다 꺼내놓고 갔는데 그대로 있네요.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동서가 말했어요. 서방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아, 서방님이 채택근무를 하신다며 안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 하며 동서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웬일로 서가 바로 알겠다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내일이라도 해놓아라. 새 친구에서 자려고 했는데 기분이 다 망쳤다 하며 저에게 딴지를 걸었을 텐데요. 동서가 잠잠하게 넘어가니까 사실 그건 름대로 또 불안했지만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결과적으로 동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안도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계속해서 안방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안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는 업무가 줄었으니 남편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했죠. 남편이 재택근무를 한 후로부터 동서도 민감해진 것인지 뭔지 저에게 지것 해줘 저것 해줘 하는 요구가 줄었어요. 쓸데없는 일을 일부러 시켜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 동서가 시켰다고 말할 뿐이었기에 제가 할 말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아니라도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뭔지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동서네 집에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나 쓰레기 같은 물건이 많더라고 해요.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있기는 개나 손톱 어딜 봐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 구석에 딱 봐도 고장난 것 같은 CD 플레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어떤지 어디 고물 상가에서 가져온 것 같아 보이는데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눌러도 전원도 안 켜지고 완전히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 물건이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정말 구석진 곳에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었으니까 버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만약 제가 물어보지 않고 버린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하지만 어차피 동서를 신경 안 쓰는 물건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동생은 그 CD 플레이어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고 강나서 버리려고 했던 잊혀진 물건이었던 거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까먹고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3달이 지나서 그 CD 플레이어를 찾을 게 아니겠어요. 형님, 제가 베란다 구석에 두었던 CD 플레이어 못 보셨어요. 은색으로 된 물건인데 왜 아무리 찾아도 없지요? 형님, 여기 청소하시잖아요. 아, 그건 제가 3달 전에 버린 것 같은데 전원도 안 켜지고 겉모습도 다 낡아 빠져서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왜 남의 물건은 말도 안 하고 버리는지요? 골동품 상점에서 겨우 산 건데 수리하면 쓸 만하겠다 싶었어요. 일부러 수리 전까지 다 살펴봤는데 집에 남는 시간이 많아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티타임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버리시는지요? 제가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머 동서 미안해요. 나는 그게요. 쓰레기가 더 있어서 당연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돈도 없으면서 새물을 살라는 말은 잘 다 하시네요. 형님이 새 것들 사주실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동서 말이 좀 그래요?
전원도 안 들어오는 고물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해요? 그냥 차라리 새 걸 하나 사는 게 나을 거예요. 동서고를 부려야 해요. 동서가 제게 성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부리면서 돌아가는데 돈이 없는 게 정말 너무 서러워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 그래 하나 사주고 싶었지만 수입은 전혀 없고 매달 남편 병원비로 나가는 돈까지 친정에서 손 벌리고 있는데 가능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정말 돈을 가지고 싸게 구는데 제가 정말 취직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내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생각을 머리 끝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라는 게 아주 제대로 한 방에 빵 터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몇 개월 동안의 수술과 입원이 끝나고 재활치료를 통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퇴원하게 되었어요. 아직 거동이 불편한 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제가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가서 남편의 퇴원 수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병원비를 청산하고 남편의 짐을 챙기고 남편까지 부축해서 낑낑거리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바로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나 오늘은 남편이 태어나는 날이라서 병원에 와 있지? 이제 택시 잡아서 출발할 거니까 대충 3시 40분 걸릴 거야? 것 같은데 금방 갈게 왜 무슨 일이 있어? 동선이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도 내리깔아져 있고 한숨을 푹푹 쉬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동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이런 전화를 잘 주지 않으니까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저에게 일은 일이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시부모님께서 무슨 일변이 생기었을까 싶은 마음에 손톱까지 물어뜯으면서 택시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했지만 저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모르겠다고 빨리 동선의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차가 별로 막히지 않아서 예상보다 빠르게 부겨갔어요.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남편과 나는 한자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께 놀라운 방문을 했는데 집안이 조용해서 두 분 다 밖에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생각해보니 토요일마다 주말에 열리는 문화센터에 두 분이 다니셨는데 나는 그걸 깜빡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왜 나에게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다른데 동선이 있는 집에 올라갔더니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들이 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이 너무 꼬집어져 있어서 입을 벌리고 말았죠. 동서가 거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서에게 사정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남편에게는 집에 내려가서 쉬게 했어요. 몸도 성치 않고 이제 막 퇴원을 한 사람인데요. 오래 서 있는 일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 동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온 사방팔방에 물감이 다 칠해져 있다니. 아이, 무슨 도둑이라도 준 줄 알았어. 거실은 왜 다 이렇게 어질러져 있지? 거야, 내가 분명히 어제도 청소했는데 내려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지금 미치겠다고 해야겠네요. 애들끼리 미술놀이를 하겠다고 해서 물감을 줬더니 온 사방팔방에 물감을 다 칠해 놓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장난을 치다가 신이 나서 이렇게 해둔 것 같은데 집안 꼴이 이래서는 어디 쉴 수가 있겠어요? 동서가 애들 감수를 잘했어야지. 아이, 그 나이에 물감 같은 거 줘서 온 걸 칠한다는 걸 몰랐겠지? 그래, 이걸 어떻게 다 치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건 물감이 수용성이라서 물티슈로 빡빡히 닦으면 지워지는 거야. 같더라도 좀 오래 문질러야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물티슈 보이시죠? 다 쓰면 저쪽 천장에 있으니까 꺼내서 쓰시고요. 동서, 이걸 왜 나한테 치우라고 해? 지금 이게 큰 일이라고 병원에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아이 동서가 치우면 되지 않아? 아, 정말 어이가 없네. 지금 고작 이런 일로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형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형님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치워요?
저도 아름 형님 배려해서 빨리 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요. 굳어서 월요일에 치우려고 하면 닦기가 더 힘드실 텐데 그냥 오늘 빨리 치우시는 게 형님에게 좋을 거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팔짱을 끼고 물티슈를 고개짓으로 가리키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한다. 꿀터니 저희 부부가 생활비를 내지 않아서 집안일이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동서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이대로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더 강하게 나갔어요. 동서, 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도맡기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청소부도 아니잖아. 동서네 애들이 한 장난인데 왜 내가 치워야 하는 거야? 희동서 가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네 애들이 동서의 부주의로 벌인 짓이잖아. 아, 제가 일부러 형님 덜 힘들게 하려고 일찍 부린 건데 그럼 뭐 월요일에 치우신 월요일이 되면 더 후회하실 텐데요. 미리 닦아 놓았어야 될 걸 하고 말해요. 동서는 나를 무슨 입주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요? 입주 도우미도 이런 건 안 치워. 요새 나는 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밥이나 빨래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원래는 동서로 가는 게 맞아요. 동서가 맞기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일을 내가 해주는 거지요. 손대기 어려운 일을 할 테니까 싶어서요. 이게 바로 내가 손대기 어려운 것 중 하나예요. 형님께서 대신해 주시면 딱 좋겠네요. 어차피 형님 청소는 다당이잖아요. 형님이 생활비도 한 푼 안 내는데 당연히 이 정도 일은 알아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죠? 축하가 제주인가 봐요. 오늘 토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쉬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나한테 하는 건데요? 동서 신부님은 참 고약하네요.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왜 제가 형님과 같은 분한테 자격을 지적받아야 하는지요? 형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하시네요. 예전에 어머님께서 생활비 문제로 제 편을 들어주셨을 때요. 그때부터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더니 아니에요. 그때부터 동서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동서가 얼굴 표정을 바꾸더니 전혀 웃기지 않는데 배꼽을 자꾸 깔깔 웃어대거든요. 무슨 한편 모노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서는 영국 배우를 했어도 참 잘 알겠다 싶더라고 해요. 정말 배꼽 빠지게 웃기네요. 생활비조차 못 낼 정도로 힘들게 사는 게 뭐가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편들어 주셨다고요?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정말 웃긴다. 동서의 말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어차피 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놔둘게요. 제가 말했어요. 형님이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도 처리해야 해요. 왜 자꾸 대꾸를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말하고 대꾸하는 거야? 넌 지금 나에게 말한 대꾸를 하라고 했니? 내가 너보다 위야 말 조심해서 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나에게 하고 자빠졌어? 일할 때만 윗사람 촬영을 안 해. 윗사람은 윗사람 타워를 해야지.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뭘 잘했다고 나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다이야? 그러면 돈이라도 척척 벌었던 거야? 개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진짜 이런 걸 형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돼.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악을 썼더니 자기 분에 못 이긴 건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뺨을 확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고개가 돌아갈 만큼 강한 힘에 맞았어요. 눈앞에서 별이 반짝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뺨을 부여들고 제 앞에서 씩씩하게 걷고 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눈까지 돌아간 동서에 닿았어요.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눈이 뜨끈하고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면 일어난 일이 단순히 꿈속에서의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 없어서 다행했어요. 제가 뺨을 맞은 게 실제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 당황했다는 걸 보이자 동서도 이게 어울리는 시기라 생각한지 속에 삼켜둔 말들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형님을 대접해드렸더니 형님이 아주 머리 끝까지 귀여우시네요. 형님이 하실 일이 뭐냐고요?
살림이라는 거, 살림집에서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요. 그 놈의 생활비, 살림 정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이상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울렁거림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울분이 터져서 꾹 참아두었던 제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동생에게 있는 인극 소리를 쳤어요.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꼴받게 되겠냐고. 가족 간의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지켜야 할 매너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되는 사람에게 뺨을 날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야, 그 놈의 생활비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그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 사실. 아니라니, 근데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줘. 생활비를 더 내라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고 내가 이물에 당하면서 너희 집안일까지 돌볼 일도 없었어. 쓸 것이 없어. 누가 만들어낸 비효과인데 지금 내 뺨을 때리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너 이상해.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식모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식모는 식모다운 일을 해야지. 토를 달아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서에게 뛰어가 머리카락을 그냥 확 쥐어 뜯었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머리카락을 잡은 동선이 빼려 하자 제 손을 때리고 발버둥치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머리카락을 감아잡고 흔들면 버둥거릴수록 머리가 점점 더 손에 감기기 시작했고 동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동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흔들었더니 이리저리 끌려오려는 것을 보면 나중에 머리를 뜯기는 것이 아프다고 놓고서 그때까지 겪은 어려움들을 손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게 소리쳤어요. 또한 그동안 겪은 일들은 분해서 자유롭게 놔두기 힘들 것이라며 저도 동서에게 분명히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흔들어 주었어요. 동서는 부디 놓아달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누가 너희 집 식구하고 싸우면서 혼란스럽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 중간쯤에서 시댁 부모님과 남편이 저희가 싸우는 걸 보고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는 거야? 당장 손 안 놔야 해 싶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왜 머리칼을 잡고 싸우고 그래서 그 말에 둘 다 소리를 지르던 것을 뚝 멈추고 서로 머리를 잡고 어깨를 잡은 상태로 몸만 돌려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경악으로 찢어진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수치심도 느끼고 분노도 느껴져서 정말 다양한 감정이 들끓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안방 문을 열고 조용히 나오시는 부인분이었죠. 더구나 서방님이랑 나랑 싸우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는데도 문을 열고 나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언짢은 일이었어요. 서방님까지 한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한데, 아니 집에 서방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식모살이를 요구했다는 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정말 미쳐서 펄쩍 뛸 일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지요. 다 큰 어른들끼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서로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싸우는 거니? 아니, 나쁠 일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좋은데 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리며 싸우는 건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누구 하나도 편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정말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시조카들이 물감놀이를 하다가 집안을 어지럽힌 게 저도 치우라고 하니까요. 동생도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있으면서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 태어나는 날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생긴 줄 알고 달려왔던 말이죠. 그런데 글쎄, 고작 이거 물감 치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벽에 묻은 것들까지도 저에게 물티슈로 박박 닦으라고 했다니까요. 형님, 지금 너무 유리하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가 형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했지 어디 거짓말 하나 더 보한 거 있어?
생활비 하나 못 낸다고 종부리듯이 부려먹었잖아. 그동안 동생을 일부러 나고생시키고 집안 살림 다 어지럽혔던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 나는 다 알면서도 꾹 참고 보란 듯이 치웠어. 그깟 생활이요. 그럼 그 돈 내쉬던 요저희도 힘든데 생활비 전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제 돈 주고 제가 일 좀 맡기겠다. 그게 뭐가 부담해요? 살림을 맡아서 하기로 한 사람이. 당연히 집안 살림은 365일 내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를 식모하고 불러서 그래도 그렇지. 왜 나를 동서식모, 왜 동서종이라고 뭐라고 불렀다고. 아니에요. 손이 사람이 무슨 종이야. 내가 둘째 너한테 첫째 부려먹으라고 집안 살림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왜 맨날 형님 편만 들고 그러세요? 이것도 진짜 서운해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어머님이 맨날 형님 편만 드시니까 얘는 내가 또 언제 첫째 편만 들었다고 그러니? 아이, 둘째 너 일 바쁘다고 애들 밥 다 챙겨 먹여 씻겨줘. 숙제 시켜주고 야근 나는 날에는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도 모자아서 쉬는 날 뻔히 집에 가는 거야? 내 집에서는 있으면서도 첫째한테 집 청소를 시키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둘째한테 예쁘다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왜냐면 생활비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해서요. 제가 집에서만 놀고 먹으면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할 땐 아이들도 챙겨주면서 그런 삶을 꿈꾸는 건데 그럼에도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요?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현재 식구들도 이랬었어요. 그런 꼴이지만 뭐 까다로워할 건 없고요. 고작 내가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곁에는 우리 첫째 아들이 너희가 어떻게 살림 비용에 대해 말을 해서 동일한 금액을 내도록 하자며 주말에 배달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다행히 날 정도로까지 있었네요. 이렇게 억울해하면 집을 나가세요. 직구로 따로 살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서 돈 버는 일에 대해 걱정이 없겠죠. 아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님, 정말 서운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살 때 했던 약속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서로 일을 나눠서 처리하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약속을 어기시더니 제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합의도 너희들이 한 결정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결정했는데 왜 이제는 우리에게 차별을 받게 되었죠? 이런 공존하는 형식의 가정을 바랐는데 그게 어떻게 변해버린 건지 알려주세요. 아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빼갈 준비가 안 돼야지 알겠지요. 이건 그냥 해장한다고 말만 해도 누가 해도 뭐 나도 그것도 고맙고 링겔 담력 있게 지켜줄 할망니들도 어찌나 감사스럽고요. 정도로 계획 짜고 가져온 거라 어깨가 뻥 뚫리게도 찌면서 블록하고 또 고장도 해 가리고 있었대라도 그게 됐지 서방이 입을 하고 아 그래도 마랑나다 이뻐 좀 우리도 지금 잘 자지도 못한다 돼도 시컨디션에서 그래 할 수 있는 넥너지 조금도 곤란하다 자면 훌걸러야죠 못가 조금도 곤란자 익혀도더니 그래 하는데이지 일단 진즉 여쿤이을 수밖에 없어도 됩니들이사 안 찝니다 털라 하는 게 기하여요. 들어올 때 자가 가지고 있던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버는 걸로 그렇게 솜씨를 냈으니 아이. 그 돈 가지고 집을 구하거나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나가든 집을 구하고 나가든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떻게 며느리가 둘이 뿐인데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 그 집을 팔았던 돈은 처가댁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해서 빌려주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되어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데 내가 작업장에서 한 번의 실수로 큰 돈을 지불해야 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서 보상했더니 저희는 돈이 없어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동안 생활비를 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그래서 잔업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서방님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집에 내내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사실 때문에 어디에도 가지 못해 집에 머물기만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의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야 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지내던 중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말이 없이
돈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죠. 저는 서툴고 못 되는 남편의 행동에 놀랐고 남편도 그때 그 말을 덧붙이곤 했어요. 혹은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살림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강요당하는 척하며 재택근무를 하려 하지 않고도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엄마가 걱정해서 그랬었지요. 지금은 저도 취직 준비를 하고 있고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린 거지 철없는 남편의 행동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나니 전혀 말이 없이 돈을 처갓집에서 빌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님의 돈벌이가 줄어들었지만 생활비는 이전과 같이 내야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미치고 펄쩍 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저에게 집에서 살림만 시킨 박이랑 구박을 다 했었는데 이런 처지를 서방님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동일하게 겪게 되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싫었던 것이죠. 서방님이 눈치를 살필 때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속이 터지는 듯 가슴을 팡팡 쳤어요.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여기 붙어서 같이 살고 싶으면 적어도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끼리 싸우고 싸웠으니 화해하고 알아서 해야 해. 큰 일들이 애들 앞에서 머리를 치고 자고 있으니 이런 행동들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요. 짓을 했어요. 나도 좋은 일을 많이 한 적이 없지만 처음에 동서한테 얻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더 먼저 맞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도 말하면서 형벌을 받아야겠다고 했죠. 그 말을 끝내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뒤돌아서 동서한테가 하고 뺨을 한 대 날리시고 머리카락을 잡으시면서 쌤쌤이하고 첩 내가 동서한테 뺨을 때린 건 돌려받아야지. 어디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면 너도 마찬가지로 다시 당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울어서 엉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처럼 주저앉아서 우는데 괜히 나도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평소에도 항상 형제만 편들어요? 지금도 한번 제 편을 들어주시질 않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기가 막히다. 정말 둘 다 똑같이 편들었지 내가 한 짓을. 생활비를 내는 게 부당하다고 할 때 처음부터 내 편에 들어주지 않은 거야? 내 편 들어줄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남의 편 들으면 분해하고 신보가 아주 고약하다고 해서 시끄럽다. 이만 나는 내려가 마시어머니가 그 말의 끝으로 쿵쿵거리면서 집으로 가신 뒤로 우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나랑 동서는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내고 있죠. 남편은 놀고 먹게 됐지만 시어머니가 앞으로 동선의 아이들을 돌보고 동선